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9월 27일 일주일 명절 연휴 들어가기 전날 마지막 거래일 2시 9분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이종국입니다. 우선 내가 지금 글을 쓰다가 이렇게 그죠? 예, 글을 쓰다가 못 썼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장이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가 분산이라는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강조하는 이종복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야기했던 말들 중에 모든 걸 통틀어서 오늘 장이 이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그 다음에 분산 투자의 중요성, 그것을 주도주로 그게 확연하게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연휴 들어가고 일주일 쉬니까 뭐 무슨 뭐 어마무시하게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저 이제 미스터 마켓 9월 달 마지막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0월 달에 안 나올 거예요. 그거 잘 참고하십시오.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이 주도주를 분산시키고 섹터를 나누고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이거 지금 실시간 화면이에요, 여러분. 실시간 화면입니다.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아침에 마켓10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제 월 말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어쨌든 기대감은 주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이쪽이 반도체, 이쪽 반도체 섹터도 한미 반도체 그 ROT 바꿈. 나는 ROT 바꿈은 여러분들한테 추천 의도 없습니다.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내가 지난번 월요일 날인가요? 실시간으로 한번 실력 발휘했었던 거고. 근데 여기도 보면 주성이가 마이너스 4%, 나머지는 빨간색 정도. 그 다음에 유진테크는 또 증권사 그 기고만장하게 니들이 맞춰봤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매도 레포트 때문에 흔들리면서 어쨌든 반도체가 흔들렸으나 어쨌든 반도체 섹터 먼저 빠진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은 게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 쪽도 지금은 울긋불긋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코인테크라는 주식, 이건 장비주, 이건 특징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장비과에 있는 주식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로봇입니다.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여기에 제약주까지 들어가면 제약주는 여기 이토마토 PD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이토마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2023년 최고의 기대 주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추천한 주식이 유일한 주식으로 따지면 한올바이오. 내가 이게 2023년 최고의 주식으로 추천을 할 때 제약주에서 유일하게 꼽은 넘버1입니다. 이거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 보면 돼요. 얘는 지금 점상한가고, 그 다음에 그 제약주 자체에서도 최고의 주식으로 얘기하는 게 유한양행. 그 다음에 이 유한양행을 따라갈 만한 그 주식으로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의 LS.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을 20%면 20% 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제약주, 인공지능, 로봇은 다 수익으로 돌아섰을 거고, 반도체 쪽에 이제 주성이는 어제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좀 밀리는데 동진 세미컴 정도는 아마 좀 밀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주변주들은 지금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동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특징인데
이건 절대적으로 특징입니다. 2차 전지 쪽도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이거는 화면이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내가 좀 이따 차트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실전기법으로 풀어주면서 연휴 때 불확실성과 이거의 어떤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병은 고쳐드릴게. 아시겠어요? 대신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얘기가 사실 좀 상당히 무모하고 불리합니다. 근데 나는 그 패를 알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하는 게 사명감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어차피 하루 이틀 종목들이 약세를 주고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그거 고점에서 한 10% 15% 밀렸다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개인들하고 보통 수준의 전문가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계좌에 반영이 되려면 11월 달에 가면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더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또 뒤통수 오지게 맞으면 안 되니까 일단 수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장을 한번 하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시세판이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특징주입니다. 지오릿 에너지라는 주식을 보면 이 주식이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에 무늬만 리튬, 무늬만 배터리 조심하라고 했던 대표적인 그 유일한 그 주식이에요. 이게 2만 원에서 지금 7천 원대까지 1, 2, 3, 4, 5, 6, 7, 8, 9 어쩌고저쩌고 중간 생략하고 이걸 뚫으면서, 여길 뚫으면서 이제 지지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가 대략 11,5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자 여기 11,500원이에요. 여기 지지권에서 어설프게 그냥 여기가 지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지권에서 어설프게 사서 이제 여기서 샀다 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아리까리한 위치에 있는 주식들이 배터리 관련주하고 반도체의 일부 주식들이 요런 위치에 있는 게 조금은 아직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좌우당간 어설프게 차트 분석을 해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샀다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나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가야 저점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픈 몸, 내가 이걸 종기를 주로 자주 설명을 하는데 종기가 몸에 있어요. 종기 그거 빨리 낫게 하는 그 빨간 그거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빨간 약, 만병통치약. 빨간 거 뭐죠, 여러분? 그거? 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용어, 뭐가 있는데. 어쨌든 그 소독하는 그 빨간 약, 그거 바르는 게 지금 이토마토 메인 PD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방송 내용 좀, 어쨌든 한번 시청자분들이 쓰세요. 종기가 있는데, 아까진기. 아까진기 만병통치약, 아까진기 바르는 게 빨리 낫습니까? 그거 아프더라도 그냥 그 고름을 짜는 게 빨리 낫습니까? 아프더라도 짜는 게 빨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주식은 순간적으로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막 그럴 때는 늘어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훅 하고 빠져야 던질 사람 던지고 가속도가 붙어갖고 빠질 때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 던지고 하면서 바닥에 나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급하게 빠져버리면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추세 패턴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살아나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걸 삼각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밀리는 걸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할 때를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실렸으면
위로 튈 건데 그래서 이쪽 언저리에서 어설픈 사람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뚫고 갈 때 따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을 실으면서 뚫고 갈 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지권에서 사면 결국은 기다리면 올라가는 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1차 가격 조정에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2차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순간 급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급락. 순간 급락이 나왔어도 어쨌든 순간 급락 조정에 따른 기간 조정을 주면서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21선을 뚫든 뭐 61선을 뚫든 거래량을 증가시키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바닥이 안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늘어지는 거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식이 이런 거예요. 이거 절대 지금 이 말 듣고 사면 안 됩니다. 이 주식은 아까 걔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주가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빠졌는데 그 뒤에 순간 급락이 나오지 않았죠. 순간 급락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늘어지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 들어간 사람들은 말라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후 테크닉스 보세요.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아작을 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 지난번에 미스터 진단에서 인텍플랜스라는 주식 이건 39,000원인가 얼마에 사서 물어봤을 때 MC 찬스 써가지고 먹고 나오게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3만원 이하로 밀리면 추가 매수 해가지고 가다 보면 기술적으로라도 최소 35,000원까지는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팔면 39,000원에 물렸어도 3만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팔면 먹고 나올 수 있다 막 하면서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이것은 하락 N자형으로 빠진 거고 종목이 다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코프로는 1, 2, 3, 4, 5파식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 방송 보시는 분들 5파 하면 알죠? 무슨 말인지. 5파 나만 팔아 파.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 아니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뭐였죠? 지오 이거 이제 다 까먹었어요. STI 기억나십니까? 5파 얘는 이제 올라가는 5파 아시겠어요? 이건 올라가는 5파예요. 올라가는 5파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고점에서 쫙 밀렸죠. 얘는 내려가는 5파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5파인데 1파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더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5파로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서 30만원 분명히 넘어갑니다.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갔죠? 분명히. 대신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늘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거래가 급증해야 이걸 뚫고 가는데 거래가 급증하지 않으면 또 한 30 언저리나 조금 더 올라가서 비리비리하고 또 기간 조정 또 한번 받겠죠. 그러면서 21선을 옆으로 이렇게 누여가지고 아까 그 주식처럼 이렇게 추세 패턴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약주는 달라요, 여러분. 이건 결과론이고 만약에 다음 주라도 상한가가 풀리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슈팅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슈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올바이오는 진단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8월 중말순쯤에도 이거 무조건 흔들리더라도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라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주식입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말과 행동의 중요성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이건 당장 매수, 이건 무조건 올라가요, 이건 무조건 지금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하면 잘 가요. 근데 분할 매수, 이건 중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주식, 뭐 이건 3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세게 안 갑니다. 그 모든 게 VOD에 녹화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제약주 하다가 저쪽으로 잠깐 넘어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주를 원래 처음에 얘기한 건 6월 달입니다. 6월 달. 6월 달.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주봉이 아름답다. 일봉은 모든 이평선이 깨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6월달 중말순 때부터 아마 6월 말 때부터였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거 찾아서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신 나는 없는 얘기는 안 한다라는 얘기 해주고 갈게요. 얘들도 그때 그 당시에 1, 2, 3, 4, 오파까지 밀리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8월 달에 킥 하고 날아갈 때 21선을 밑으로 깔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자꾸 이쪽으로 한다고 물린 걸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4분기는 2차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제약, 에너지 해가지고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비중을 20%씩 일단 쭉 깔면 100%가 될 것이고 거기서 비중을 100%를 깔아서 5섹터를 샀을 경우 지금처럼 저렇게 인공지능이 날아가고 로봇이 날아가고 제약주가 날아가면 그들을 이익 실현하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못 올라가고 저점권에 있으면 이익 실현한 것을 그대로 반도체나 2차 전지로 다시 추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먼저 급등했던 애가 밀리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걸 또 비중을 또 약간 줄여가지고 올라갔다 밀리고 있는 다시 주도 섹터 또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가 9월달 방송의 핵심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맞죠?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나눠놨으면 벌써 수익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 모멘텀이 강하고 대신 그거 들어오는 직전에는 팔고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내가 부연적으로 추가 설명해 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10월 달부터는 내가 갈 길 갈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 갖고 어떤 증권사에서 비싸다라고 매도 레포트를 썼으니 내가 그거에 정면 방박을 하면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원래 포스코를 선택하는 게 더 확실해요. 근데 포스코 쪽에서는 돈 벌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 같고 에코프로가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편을 잠시는 내가 들어드릴게. 대신 10월 달부터는 안 들어줄 겁니다. 자, 주봉 보세요. 완벽한 상승 추세의 완벽한 상방향이죠. 이런 주식은 그냥 적당히 사가지고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갈 주식을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제약주의 유한양행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유한양행 보세요. 그냥 지가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잘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한 파가 이렇게 한 파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여기서 두 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파가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지지고 벗고 왔다리 갔다리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래량이 늘면 다시 한번 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목표치 이게 이제 10,000 하면 만 원이죠. 그 10만 원이면 10,000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만 원의 목표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10만 원까지 일반인들은 펑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죠. 바라지 말라고. 얘가 저렇게 팡팡팡팡팡 올라가려면 이거 누구 흉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는 누구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아, 왜 그 블랙박스
빵빵빵빵빵빵빵 이거 말고 나는 2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팡팡팡팡팡팡. 거래가 늘었을 때 그렇게 간다고요. 거래가 늘 때. 그러면 얘가 거래가 늘면서 그렇게 갈 걸 알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죠. 그게 호가창. 호가의 물량이 몇 천주 몇만 주씩 쌓여 있으면 팡팡팡팡 가는 거고 여기에 물량이 작으면 그렇게 못 간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를 해도 만약에 얘가 팡팡팡팡 못 가면 여기 8만 원 언저리가 직전 고점이니까 이쪽 언저리로 올라갔는데 거래가 안 실리면 여기서 잠깐 차익 실현.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눌리면 또 여기서 저점 매수. 그래야 여기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이쪽에서 거래를 세우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가 안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더 사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진짜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제약주 10월 달쯤 되면 제약주 얘기 많이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6개를 얘기할 거라고 하면서 아마 방송에서 내가 대놓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얘기도. 제약주를 찾다 보니까 6종목이 아니고 20종목이 넘어요. 지금 20종목이. 2차 전지 반도체도 기존에는 내가 2차 전지가 2, 30개일 때 반도체가 70여 개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2차 전지도 좋아 보이거나 매수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만 기세가 약한 거예요, 쟤들은. 기세가. 이것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왜냐면은 연중에는 개인들이 2차 전지에 꽂혀서 강력한 매수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연말로 가면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소외받았던 주식도 움직임이 좋고 오히려 종목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급은 제한적인데 움직일 만한 주식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쪽으로 쏠렸던 주식들 위주로 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미반도체가 대박이 났고 2차 전지가 대박이 났던 그걸 바라고 그쪽을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이 커서 저항권에서 비중을 못 줄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냥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차별화장, 좋게 얘기하면 수익 낼 주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토마토가 썸네일 쓰기 싫으면 근데 명절 전에 어그로를 그렇게 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연휴가 길기 때문에 볼 사람들은 보거든요. 뭐 에코프로 BM 누구 말이 맞나 틀리나 볼까? 막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쓰지 마시고 내가 그것도 쓰라고 할 때 쓰면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일단 연휴 지난 다음에 해도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불리합니다. 어떻게 이 영상의 제목을 쓰면 되는 거냐면 투자는 땡땡땡이 중요하고 투자는 땡땡땡이 중요하고 매매는 땡땡땡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영상 제목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게 내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방송의 핵심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 판은 모두가 알고 치는 판이다. 다만 보다시피 움직일 만한 주식이 많다 보니까 매수세가 분산이 됐고 매수세가 압축될 때 유리한 2차 전지가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밀릴 만큼 충분히 밀렸다. 여윳돈이 있거나 올 11월 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의견만큼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도 불편한 사실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으려면 환율이 1300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1300까지도 안 바래요. 환율이 1320을 깨면 되고 달러가 104달러만 깨지면 이 말은 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꺾이지 않고 원화가 꺾이지 않으면 연속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야 달러가 안 꺾이고 환율이 안 꺾여도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대신 그건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줘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 미천한 증권 전문가 의견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상을 받으려면 환율이 1320을 깨고 내려가거나 달러가 104달러만 깨지면 된다는 겁니다. 종목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명절 전에 드리는 16년간 이토마토에서 이름 석자로 살은 사람으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임에도 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판단에 한번 돌려가지 않고 정확히 의견을 한번 피력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부연적으로 갈게요, 여러분. 나는 시세판만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이게 열려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벌써 36분이네요, 여러분. 9월 26일이잖아요. 이게 9월 27일께 열려 있나요? 이게 지금 9월 27일 아침, 여러분, 이게 아침 9시 6분이었어요. 인공지능 로봇 쪽 그렇게 빨갛지도 않았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강하지도 않았고요. 반도체 쪽이 그쪽이 빨간색도 없었고요. 유진테크만 증권사 매도 레포트에 두 자릿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9시 6분. 이게 9시 6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방송할 때 시세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죠. 역시 가장 센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요.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장비과 주식들은 플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런 형국으로 전개가 되고, 반도체 쪽도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로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가 근 한 달 가까이 밀렸던 주식들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이것으로 미뤄봐도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밀릴 자리만큼 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어차피 여러분들 고향에 가는 사람은 가겠지만 안 가는 사람들 또 움직이지도 않는 그 해외 시장 보면서 다리끼 나지 말고 오늘 내일 미국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바닥이 나와서 우리나라 장 열리기 전날 플러스가 나고 우리나라 장 열리는 날 해외 선물이 플러스만 나면 1, 2, 3, 4, 5, 6, 7, 8, 9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 이토마토 PD하고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그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9예요라는 말 못 알아듣죠? 이 충청도 용어인데 탄탄대로다. 아시겠어요? 내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옷벗을 각오하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충청도 말로 바꿔서 얘기해주면.
옷 벗을 각오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라는 거 힙하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빙빙 돌리잖아요. 나는 범인이 아니 요까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 그거 잘 참고하세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약주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면 저쪽도 플러스로 돌겠네요. 하여튼하죠. 하여튼간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좀 지루해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면 본능적으로 본능이 발휘되는 스타일인데 너무 뻔한 스토리라 나도 좀 질렸는데 어차피 명절 지나면 내 갈 길 갈 거라는 얘기 해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전기법 108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 연휴 때 이번 명절 때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 요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부터 요거는 진짜 가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컴퓨터 앞에 적어놓고 평생을 바라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 여기서부터는 마인드 컨트롤과 매매의 혼합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최고의 차트로 매매를 하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이 세 가지도 따로 한번 외워보세요. 여기서 시간이 끌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오늘 장중에 내 사람들한테 브리핑 해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 브리핑만 해드려 볼게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투자, 비중, 최고, 투자. 앞에 기업이 붙어 있어요. 보면 이 투자라는 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의 기업이고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1등부터 그 20등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은 포스코 그룹이든 에코프로는 사실 좀 높긴 높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런 최고의 기업은 매매보다는 투자를 신경 쓰는 쪽이고요. 그러면 투자를 신경 쓰려면 위치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냥 꼭대기에 있을 때 질러가지고 빠진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꼭대기에 있을 때 조금 사보는 버릇을 길들여 보세요. 그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되고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되고 해갖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건지 보세요. 주가는 1, 2, 3, 4, 5, A, B, C 이렇게 빠지거든요. 또 얘가 다시 가려면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꼭대기에서 주식을 샀다라고 쳐도 이 꼭대기에서 1을 사고 이걸 4등분으로 나누든 3등분으로 나누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등분으로 나올 때 2배로 더 사고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더 밀렸을 때 그 다음 등분으로 내려왔을 때 2배를 더 사는 이런 느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비중에 정말 초보자고 꼭대기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 꼭대기에 있을 때 처음에는 5%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밀립니다. 그러면 10%를 더 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밀립니다. 그럼 20%를 더 사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총 비중이 3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등 줄 때 무조건 수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저기 손자들이나 아들내미들한테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까지 이걸 내가 연구를 했던 거냐면 어느 가격부터 그렇게 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도
내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내가 미쳤다고 방송에서 다 얘기해 버립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3분할 매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분할 매수를. 어차피 주식은 1, 2, 3, 4, 5, A, B, C가 돼버리니까 이 마지막 C파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C파도 이것도 3분할로 들어가면 절대 안 깨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반등 나왔다 죽어도 죽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트렌드가 깨지는 지점을 우리가 단기 언더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언더슈팅에서 받으면 절대 손실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퀄리티 높여볼까요? 이 코스닥 시장이 그 단기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이게 그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종복 방송을 보다 보면 여기서 이토마토 PD가 조금 진정해줬어야지. 이거 지금 단기 급락해서 언더슈팅 됐지 않습니까? 8월 16일 타이밍에 보면 아마 내가 분명히 저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언더슈팅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 150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더 좋게 움직이려면 얘가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이비인후과를 가지 않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문 닫았으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라고 하고, 그게 악화돼 갖고 노란물이 나올 정도로 이제 악화된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그 약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거나 그 약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 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면역으로 이겨내게 한다며요. 이거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몰라요. 나도 그냥 그런 의사 면허 없이 의사 행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팔이 소리 들으니까. 자,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언더슈팅에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저점을 깨게 되면 하락 N자가 돼갖고 그냥 흘러내린,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는 언더슈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더슈팅이라는 개념을 잡으려면 일단 목표치 이상 빠지면 그게 언더슈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얘가 약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이쪽으로 올라갈 때 1380에서 1400 언저리가 또 단기 저항에 다시 흘러내리고 저점을 살려서 돌아야 이제 다시 추세 복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아까워서 요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기술적 분석을 하면 기술적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다 밀렸어요, 여러분. 이미 9월달 1500 언저리에서 밀렸는데 여기서 밀리면 1300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이게 무서워갖고 지금 주식을 던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고생을 하셨다면 이쪽으로 올라올 때 또 비중을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뚫고 올라가잖아요. 괜히 비중 줄였네. 이게 아니고 뚫고 올라가면 다른 주식이 더 빨리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되밀린다. 그럼 되밀리면 내가 다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 참 여러분들한테 명절 전에,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지만 에어컨까지 켜고 지금 방송을 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되면 그냥 1, 2, 3, 4, 5, 6, 7, 8, 9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종복이가 명절 연휴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조급함을 다스려야 주식으로 성공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해서 잠깐 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매매입니다. 타이밍, 차트, 매매. 그죠? 매매는 차트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실전 기법이 이렇게 숫자가 다른데도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알겠죠? 이거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세트. 이게 하나의 세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석 전에 정말 해보고 싶은 얘기는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그럼 벌써 답 나왔죠? 최고의 기업을 투자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매매는 차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기업이 차트까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몰빵을 하거나 거기에 비중을 확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최고의 기업인데 차트까지 좋아졌어요. 그게 7월 달이에요. 3월 달이고 2차 전지 반도체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기업이 슈팅이 걸렸다가 밀리는 타이밍부터 거기다가 세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매수는 어디서 한다고 합니까? 매수는 어디서 하죠? 매수는 지지에서 하잖아요. 분명히 매수는 지지에서 하라고 하죠. 자, 그럼 지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가. 그 주식으로 갖고 얘기해 볼까요? 여기 에코프로, 이거 너무 에코프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에코프로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에코프로 얘기 계속 했으니까. 자, 이게 이쪽에서 밀릴 때 지지가 뭔지도 모르면 진짜 이제 방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평선을 우리가 지지라고 하고, 기준 양봉을 지지라고 하고, 추세대를 지지라고 하고, 그걸 다 지지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밀려 내려올 때 지지는 이평선 지지면 여기가 이평선 지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36, 7만 원 언저리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음봉 났으니까 음봉은 매도세고 양봉이 매수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양봉이 난 건 그 이틀 뒤에 양봉인데 여기서 난 양봉은 지지가 일단 어떻게 된 양봉입니까? 깨진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신각신 이랬다 저랬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주식은 보면 완벽한 어떤 타이밍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벽한 지지권에서 움직인 건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요 날이에요. 이평선도 지지고 기준 양봉도 지지고 된고도 지지고 된고도 지지고 요 된고도 지지고 그러니까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도 이 깨진 지지가 저항의 역할이 됐고 이 깨진 지지가 저항의 역할이 된 걸 뚫으려면 매수세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거래가 급증을 했어야 이걸 뚫고 갔을 텐데 여기서 거래가 급증을 하지 않으니 여기 저항에서 부딪히고 다시 밀린 겁니다. 그럼 지지 양봉이 다 나온 지점은 다시 나온 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지지 양봉은 이평선들이 다 저항의 역할로 바뀌어 있는 쪽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평선들이 저항의 역할로 작용을 하니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뚫고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이제 지지가 촘촘한 대로 오긴 왔는데 뭐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니 저항을 못 뚫은 것뿐. 나중에 뚫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1000년 뒤가 아니면 될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한 달, 한 2달도 안 걸린다니까? 이렇게 주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약한 주식은 왜 약하고 강한 주식은 왜 강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한 것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단기 낙폭과대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의 공통점은 제약주 유한양행부터 제약주 일부를 제외하면 최근에 단기간에 낙폭이 과했던 주식 중 지지가 탄탄했던 로봇 관련주가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는 오마이갓 에브리바디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추석 선물 진짜 오지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주식 공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갔어야 좋았을 텐데 요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요게.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명절 때 좀 공부 좀 하라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보다시피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지나가는 오버랩 되는 걸 내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보세요. 이게 8월 28일 날 빨간 글씨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빨간 글씨만. 보면 1350, 1300 환율 얘기 들어가 있고요. 보이시죠? 이미 이 종목은 8월 8일 날 이 핵심 주도주 추세 패턴 얘기할 때 단기 고점권 비중 체크라고 해주고 선물 340에서 343에 나스닥 15,250에서 15,500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비중 체크라는 얘기 분명히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날 기준에는 저점 종목이 양호하다라는 얘기 해줬고요. 이게 8월 28일이고 9월 10일, 13일로 올 때 빨간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9월 10일, 13일에 보시면 4분기는 연말로 가기 때문에 소외받은 개별 종목도 움직임이 좋을 거고 이것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차별화장, 좋게 말하면 돈 벌 주식 많다로 얘기한다.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지금 오버랩 돼서 지나갔죠. 우리는 없는 말 안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비중이라는 것과 종목들이 분산된다.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가면 비중을 체크하라. 이런 식의 얘기밖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4분기 전망을 하면서 섹터로 나눠서 주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으면 4분기에 돈 번다라는 얘기만 들린 거예요. 저런 말은 안 들리고. 자, 계속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거 나중에 한 번씩 쭉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 9월 11일, 13일 문제는 타이밍 해갖고 타이밍을 강조했고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관 외국인을 따라하든지 베끼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능동적 대응을 하거나 이종복과 같은 능력자의 말을 참고하는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밖에 없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기준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때, 2분기 때는 반도체가 최고고 돈 벌 주식이 70개가 넘고 초성으로 이 주식, 저 주식, 저 주식, 이 주식 계속 얘기해주고 배터리도 계속 얘기해주고 지속순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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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량호 그런 얘기만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뭐 문제는 타이밍이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중 조절이니 종목을 한쪽으로 압축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나누느니 그런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렸던 것도 나는 인정해주고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생하는 사람들 그죠? 올해 내내 그냥 저세상 같다는 얘기 해주고 분기별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비중 조절에 순환매 안 얘기한 게 없죠 여러분. 한 번씩 잘 보세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요런 거에 요런 거에 아마 귀가 싹 들어갔을 거예요. 요런 거에. 이거 다 이걸 새겨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비중 조절 소란매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9월 18, 20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강약 조절. 그죠? 다 보면 강약 조절에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단기 급등 후 현재 시점은 뭐예요, 여러분? 시점이 20일 시점은 18일에서 20일 시점은 조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권이고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연휴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해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것뿐, 연휴가 지나면 제 갈 길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진짜 4분기는 분명하게 주장하지만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해도 되죠? 명절 연휴 깁니다. 예,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아까 권미란 진행자, 권미란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은 명절 때 뭐 하십니까? 라고 아까 물어봤었는데, 나는 명절 때 공개 방송할 거예요. 내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거고, 제약주 20개 뽑을 거고, 배터리 10개, 반도체 20개 뽑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차트 본다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면 끊습니다. 4분기는 돈 벌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